성실하신 분이에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나름대로 호신과 고집이 많으신 분이죠.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순수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범한 이웃들의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공감 토크 사람들입니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서 올해 고려인 지원 법안과 조례안이 마련이 되고 다양한 기념 사업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고려인과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고려인 한글 야학 너머의 대표이신 김승혁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전 영상을 보니까요. 김승혁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소신과 고집, 순수한 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어떠세요? 주변에서 고집이 세다고 많이 이야기는 듣는데요. 그래도 합리적으로 설득을 당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합리적으로 설득 당해지지 않으면 끝까지 주장을 하니까 아마 고집이 세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순수한 분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본인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게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질문이에요. 좀 건방지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냐? 너! 그냥 고려인 동포들을 오랫동안 도와왔었고요. 네. 지금 안산에서는 고려인 한글 야학 너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셨는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Q&A 토크를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뒤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모두 대표님 인생과 관련된 단어이실 텐데요. 몇 개를 떼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좀 뗄게요. 네. 97년 연해주라는 말을 먼저 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대표님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나요? 97년 되던 해가 이제 딱 30 되던 해였는데요. 네. 그때 사춘기가 한 번 더 왔습니다. 보통 네. 사춘기 때 왜 사나, 네. 삶이 삶이 뭐지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근데 30이 되던 해에 그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걸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소련에 가보고 싶었어요, 러시아에. 왜냐하면 문학을 전공했었고,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소련이란 나라를 어떤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델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거든요. 근데 망했다니까 일단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30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네.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해주로 갔습니다. 러시아로 갔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려인 동포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단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에 가서 고려인 동포분들을 만나게 되고 네.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살게 되셨고 또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동포 사회에 이렇게 마음이 급격히 이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97년과 연해주는 그런 또 사연이 있으시군요. 그렇다면 뭐 여기 지금 나뭇가지에 많이 단어가 걸려 있는데 다음 뽑을 단어가 뭔지 알겠네요. 대표님 직접 좀 떼주시죠. 네. 네. 고려인입니다. 예. 특별히 고려인을 이제 뽑으셨는데 고려인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그쵸. 한국 사회에 워낙 소개가 잘 안 됐었으니까요. 예. 고려인 동포들은 구소련 지역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 우리 동포들입니다. 네. 1860년대 초기에 그 한민족 해외 이주사의 첫 장을 여신 분들이고요. 그러시군요. 나라를 잃은 이후에는
그 연해주와 간도, 만주 이 지역을 그 독립운동의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만드신 분들이고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저 아프가니스탄 근처입니다. 예. 거기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가 지금은 구소련 와해되고 나서 다시 유라시아 곳곳을 떠돌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네. 이제는 대표님께서 하나 뽑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넘어입니다. 너머를 떼셨는데 네. 너머의 대표시기도 하시죠. 네. 예, 너머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넘어인데 그 처음에 안산에 와서 활동을 할 때 네. 이름도 없었어요. 조그만 사랑방 얻어놓고 동포들 와서 오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한글도 좀 가르쳐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자원활동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모임인데 이름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녁 먹다가 이름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고려인 동포분들이 국경 넘어왔고 한국 사회에서 차별도 넘어야 되고 네. 그리고 꿈도 넘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모임을 너머로 하면 좋겠다. 어느 선생님 그래서 아그 좋다. 하고선 그때부터 이제 넘어라 이름을 붙이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국경도 넘어야 되고 차별도 넘어야 되고 넘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너머의 또 다른 이름은 또 희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거를 희망도 넘어야죠. 희망도 넘어야 되고. 네. 이제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될 것 같아서 뽑겠습니다. 예. 떼꼴. 그 안산시 선부동에 있지요. 네.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떼꼴이라고 하는데 떼꼴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떼꼴 이름이 참 그 이상하죠. 예. 저도 처음에 동포들이 떼꼴 하길래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못해서 그렇게 잘못 발음하나 보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그곳이 예전부터 띠라는 풀이 많이 나던 곳이랍니다. 그 띠풀로 옛날에 왜 조롱이라고 해야 되나 우장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던 마을이라 띠꼴하다 이제 그게 변음이 돼서 떼꼴이 됐다는데요. 지금은 고려인 동포들의 집단 거주 마을입니다. 한 200여 호 되는 연립주택에 그 건물 주만 빼고 거의 다 고려인 동포분들이 산다고 보면 되는데요. 고려인 동포분들이 많이 와서 거기 살게 된 이유가 일단 오래된 지역이라 건물이 20, 30년 이상 낙후돼서 보증금하고 월세가 쌉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50에 월세 20 뭐 이런 방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동포분들이 보통 한국에 오면 말을 못하니까 가족회의를 열어서 누가 제일 적응을 잘할지 뭐 해서 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열심히 일해서 방 한 칸 얻으면 또 불러드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방 한 칸 얻으면 불러드리는 이런 식으로 한국에 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떼꼴의 고려인 마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한번 대표님이 한번 뽑아주시죠. 네. 별별 상담소입니다. 네. 별별 상담소. 뭐 하는 상담소일까요? 말 그대로 별별 상담을 다 하는 상담소라는 뜻이고요. 저희는 원래 처음에 고려인 동포분들이 제일 한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말을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이라 야학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벽에 일 나가서 밤 늦게 오시거든요. 그것도 직업 속에서 이렇게 가 있으면 파견업체 가 있으면 너 오늘 일해만 가서 일하고 오는데 무조건 최저임금 시급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직업 속에서의 10%도 떼지고 뭐 이러면 하루벌이 5만 원도 안 돼요. 13시간, 14시간 노동을 해도. 그러니까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었죠. 게다가
뭐 여러 사회단체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낮에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학을 해서 밤 9시 반부터 12시까지 한글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고민들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월급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집을 얻었는데 뭐 집주인이 뭐 나가라 그런다.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갖고 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상담소 공간이 이제 필요해졌고, 그래서 별별 상담소라는 상담소를 또 새롭게 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승혁 대표님의 그 일상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신도국이 연예지역으로 많이 가게 됐으니까 1905년 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을사능력을 이용하고 있권을 빼앗기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분단 한반도 밖에 조만간 방송강 밖의 상황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낮 1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낮 시간 동안에는 주로 상담을 하고 밤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글 수업을 합니다. Каждый суббота, пятница 기대 런던. 그러니까 이런저렇게 떠밀려서 여기 또 모국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또 어디로 떠나갈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모국에서 그래도 이곳에 가면 내가 기댈 언덕이 하나 있더라. 이곳에 가면 그래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더라. 뭐 이런 곳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승혁 대표의 희노애락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녹화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먼저 이렇게 써 놓으셨죠. 네. 네, 이제 인생의 희노애락을 직접 써주셨는데 제가 하나 좀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기뻤던 순간. 플라타노브카? 네, 읽기도 참 한글로 써져 있는데도 잘 읽지 못하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러시아 6개 고려인들이 살던 군 막사 중에 한 마을입니다. 네. 연해주에서도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중국 그 국경 지역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요. 제일 외진 고려인 정착 마을이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 자매 결혼으로 이렇게 생활비 지원을 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이제 전달해 드리러 가는데 도착해서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방이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촛불 켜놓고 그 애들하고 어머니하고 심플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혼 성금을 전달해 드리고 그 가져왔던 뭐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나오는데 어머님이 이제 제가 들어오는 순간 그 머리에서 첫눈송이가 내려서 하나 딱 맞는 그런 기분이었대요. 그게 그날이 애들 생일이었는데 예. 생활비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게다가 이제 전기까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참 방에서 대책 없이 있었는데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선생님 보는 순간 생일상이라도 차려줄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보람도 느끼고 아주 굉장히 상찬이죠. 예.
그런 상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참 그 고려인들 보면은 참 그 정이 많으시고 조그만 거에도 굉장히 감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네.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한번 직접 한번 떼주시죠. 하나님이 아이고야. 본인이 떼고 이제 본인이 말해야 되는. 네. 비상식. 네. 아까 합리적이라고 얘기가 돼야지 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비상식 얼마나 비상식이었기에 네 어떤 사연이 숨어 있나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쨌든 안산도 이런 네. 비상식적인 상황들 때문에 많은 이제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연해주에서 처음에 동포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할 때 몇 가지 이 비상식적인 상황하고 부딪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초기인데 블라디보스톡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있었어요. 예. 총영사관에 이제 영사들이 이제 가끔 우스리스크로 오는데 이제 만나서 우리 동포들이 여기 살고 있다. 뭐 국적은 러시아 국적이지만 한민족 아니냐. 좀 같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도. 그랬더니 한 영사가 그 러시아 사람들이지 우리 국민 아니요. 우리 동포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거의 뭐 멱살을 잡고 싸울 뻔. 하여튼 그걸 가지고 우리 동포냐 아니냐 가지고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멱살 잡았을 겁니다. 그런 동포사회에 대한 비상식 그리고 에 대해서 많이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분노에 의해서 이제 슬픔을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어떨 때 좀 슬프셨는지. 원동신문. 네. 아 원동에도 신문이 있나요? 원동이 원래 예. 그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부르던 말입니다. 그래서 네. 먼 동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 원동하면 그러니까 먼 동쪽이 연해주 지역인데 그때 이렇게 원동신문을 만들고 계시던 방알렉이라는 편집장님이 계셨어요. 예. 그 중앙아시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오신 분인데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신문을 만드셨던 분이라 여기서도 동포사회를 위해서 신문을 하나 만들겠다 하면서 사제를 털고 뭐 어떻게든 해서 신문을 만든 신문이 원동신문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저랑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이제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정말 이분은 오로지 연해주의 민족신문 하나 만들고 가는 게 꿈이다 하면서 사셨던 분인데 저도 초기에 그만큼 힘이 안 돼서 뭐 틈틈이 도와드리긴 했지만 그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뭐 좌절하고 뭐 이러시다가 취재 나가서 겨울 연해주 춥잖아요. 예. 또 술을 또 좋아하셔서 예. 그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아이고야. 길에서. 예. 그래서 장례 치러 드리고 그 이분 생각할 때마다 또 오래 같이 살았었고 이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았었고 그리고 예. 제가 그걸 제대로 돕지 못했었고 게다가 객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묘 봐줄 사람도 없고 그때가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편집장님 생각하면 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 같은 게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표정만 봐도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더 하면 눈물 나올까봐. 네, 이번엔 기쁜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때 이렇게 즐거움과 보람이 있으셨는지. 네.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이제 도움들을 드리는 건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어쩌면 도움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건데, 동포분들이 이렇게 만부당한 상찬들을 해주세요. 뭐 정말 고맙다고 해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뭐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겨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동포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면서 저 스스로의 인격보다 더 그런 그 대우를 받을 때 부끄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보람처럼 느껴지고 그게 이런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마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번에는 내 인생의 타임캡슐인데요. 만약에 50년 뒤쯤에 인생에서 남기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요. 뭘 이렇게 살면서 뭘 남기겠다 뭐 이러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오늘 열심히 사는 걸로 만족을 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런 적이 사실 없습니다. 뭐를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매년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수첩을 한 권씩 써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니까 그곳에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스케줄도 적어놓기도 하지만 제 생각도 적어놓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기록을 해놓아서 만약에 50년 후에 그 열어볼 물건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면 그 활동하면서 썼었던 수첩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 그렇죠. 수첩을 말씀해 주시면 좀 들어봐 주시죠. 이것도 근데 수첩이 네.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인들이 주더라고요. 예. 그냥 주는 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거라 예. 평범합니다. 평범한 네. 수첩이고요. 아주 평범한 수첩인데 50년 뒤에는 역사서가 돼 있지 않을까. 또 고려인들이 어떻게 또 한국에 정착하게 됐는지 또 거기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지 이런 역사가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고요. 오늘 좀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모국에 돌아와 한국어를 배우면서 적응하는 고려인들을 외국인이라고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한국에 대한 그 애정을 많이 가지고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고려인들.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감 토크 사람들, 다음 시간에도 삶의 향기 가득한 이웃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